퇴직 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날 나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의 시간들은 빠르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점심이면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일과의 피로를 씻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퇴직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일을 내려놓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이다. 퇴직 후의 삶은 세 가지 불안과 마주하게 된다. 건강, 돈, 그리고 외로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첫째, 건강 걷고 쉽고 숨 쉬는 일에 대해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 어느 날 나는 공원을 거닐다가 나이 지긋한 노인 한 분을 보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가끔 숨을 고르듯 멈춰 서곤 했다. 반면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다른 노인은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어쩌면 젊었을 때의 선택이 노년의 몸을 결정하는지도 모른다. 8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많이 걸어라. 치아를 관리해라.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근력이 줄고 근력이 줄면 몸 전체가 약해진다. 결국 치아 하나가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걷고 씹을 수 있을 때 잘 씹고 숨 쉴 수 있을 때 깊이 숨 쉬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노년을 결정한다. 둘째, 돈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퇴직 후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소비 욕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소박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80대 선배들은 말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나는 가끔 돈에 대해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88세 비즈니스맨 코리야마 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는 약해진다. 큰 병만 걸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퇴직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일지도 모른다. 셋째, 외로움, 가벼운 인연, 느슨한 관계.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나 자신을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다시 식사를 하고 오후가 되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의미 없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밤이 되면 오늘도 그냥 지나갔구나 하고 잠이 드는 모습. 그런 날이 반복된다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퇴직 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80대 선배들은 말했다. 취미를 가져라. 부부와 자주 대화해라.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은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깊고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가벼운 인연, 느슨한 관계,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소한 만남이면 충분하다. 나는 가끔 카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한쪽에는 혼자 커피를 마시는 노인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노인들이 있다. 나는 묻는다. 퇴직 후 나는 어느 쪽에 속하고 싶을까?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다만 삶의 방식이 바뀔 뿐이다. 나는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 많이 걷고 치아를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며 외로움을 이겨낼 만큼의 가벼운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끝까지 즐길 준비를 하는 것.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보니 공원에서 노인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이다.